전하께서 끝내 오지 않으신다면 그 또한 제 운명이겠지요. 전하께서 끝내 오지 않으신다면 그 또한 제 운명이겠지요. 사약이 내려지기 전날 밤 장희빈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궁궐의 밤은 유난히 고요했고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역사 속에서 지워진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밤 기록에는 남지 않은 시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몇 시간이 훗날 장희빈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과 감동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많은 행운과 따뜻함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사약 집행을 하루 앞둔 밤 장희빈의 처소는 계절보다 더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파수꾼이 서 있었고 안쪽에는 더 이상 꾸밀 필요조차 없는 여인의 방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끝난 인물로 취급하고 있었지만 장희빈의 얼굴에는 공포보다도 이상하리만큼 차분한 기색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체념이라기보다 오랜 싸움 끝에 마침내 도착한 고요에 가까웠습니다. 장희빈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받던 손, 수많은 시선과 욕망이 얽혀있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떤 장식도 허락되지 않은 채 담담히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자신은 사약을 받은 후궁이라는 문장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희빈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악녀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을 했을 뿐이고 그 선택의 대가가 지금 이 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창호 쪽으로 옮겨졌고 어둠 너머의 궁궐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짚었습니다. 그때 궁 안 어딘가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였지만 그날 밤의 고요 속에서는 유난히 또렷하게 퍼졌습니다. 장희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진 이 시간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소 밖에서는 궁인들조차 그 발걸음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았고 누구도 막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밤만큼은 궁궐의 규율조차 잠시 숨을 고른 듯 보였습니다. 장희빈은 그 미묘한 기척을 느끼며 조용히 등을 고추세웠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애써 누르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얼굴에는 아주 짧은 순간 인간적인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 발걸음이 자신이 예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면 이 밤은 더 잔혹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이야말로 자신이 마지막으로 인간으로 남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희빈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문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마지막 밤은 조선 왕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문 밖의 인기척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기척은 한 걸음, 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고 그 미묘한 움직임은 장희빈의 심장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으려 애썼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진 밤에 누군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사실은 기대보다도 깊은 혼란을 먼저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은 스스로를 다잡듯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그 숨결 사이로 자신의 지난 삶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궁에 들어오기 전에 이름 없는 시절,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젊은 날, 그리고 사랑과 권력이 하나로 엉켜버린 순간들까지 그녀는 늘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왔고 그 선택들이 자신을 이 자리에 데려왔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대가가 이토록 차가운 밤일 줄은 그때는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장희빈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규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총애를 이용한 여인이 아니라 그 총애 속에서 흔들리며 버텨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었지만 그 진실을 들어주리는 이제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문 밖의 인기척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조용히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희빈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낯선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여러 번 지나쳤던 그러나 애써 외면해왔던 기척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문에 고정되었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도 오히려 담담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숨길 수 있겠느냐는 체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으로 남고 싶다는 바람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문 밖의 사람은 쉽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한 걸음을 넘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선택인지 알고 있는 듯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장희빈의 마음은 더욱 빠르게 자신의 삶을 훑어내려갔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순간들,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 남은 고독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장희빈의 가슴은 처음으로 뻐근하게 아려왔습니다. 장희빈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 계시지 말고 들어오시지요. 그 말은 초대이자 확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문 밖의 존재가 누구이든 마지막 밤을 마주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장희빈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예상과 다르면서도 어쩌면 가장 잊고 있었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밤이 결코 평범하게 지나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말이 쌓여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변명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미 끝이 정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항변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이 밤이 지나간 뒤에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을 진실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선 인물의 얼굴이 등불 아래에서 또렷해졌을 때 장희빈의 시선은 한순간 멈춰 섰습니다. 그 얼굴은 원망을 품고 찾아온 사람의 것이 아니었고
권력을 확인하러 온 자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희빈이 가장 애써 잊어왔던, 그래서 다시는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아닌 오래 묵은 감정이 숨처럼 새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긴 시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며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과거와 현재가 겹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만남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위로를 받을 자격도 시간을 되돌릴 기회도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밤만큼은 오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상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차갑기보다 조심스러웠고 장희빈은 그 태도에서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먼저 다가오던 사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늘 한 발 물러서 있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장희빈의 마음속에서 묻어두었던 질문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왜 자신을 말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밤에 왜 여기까지 왔는지 말입니다. 장희빈은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 만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행동은 환영이라기보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설득할 생각도 자신의 삶을 정당화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다만 기록에 남지 않을 진실이 있다면 그것을 침묵 속에 묻어두지 않겠다는 결심만이 또렷했습니다. 마침내 상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고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장희빈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은 동정도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늦어버린 자의 솔직한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장희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오래된 이해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권력, 선택과 후회, 그리고 그 끝에 남은 이 밤까지 말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들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숨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만남이 구원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내일이 바뀌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장희빈 스스로가 누구보다 먼저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상대의 얼굴을 한 번 더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통해 자신이 한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등불의 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장희빈의 마음은 조용히 결론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미룰 것도 없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기록으로 정리될 것이고 그 기록 속의 자신은 결코 온전한 모습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이 자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어느새 깊어 있었고 처소안의 등불은 처음보다 훨씬 낮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약해질수록 그림자는 길어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장희빈의 지난 삶이 방 안에 겹겹이 쌓인 듯한 형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더 이상 상대를 바라보며 자신을 설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설명은 이미 늦었고 설득은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고 그곳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진심이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르러 장희빈의 마음은 놀랄 만큼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또렷이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탐했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고 사랑이라는 말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 살아왔고 그 끝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담담함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장희빈의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한 시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태도는 장희빈에게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이 밤만큼은 누군가에게 판단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녀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장희빈은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분명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머무는 동안 방 안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장희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은 잊히는 것이었고 단정한 기록 속에서 왜곡된 모습으로만 남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과 감정이 모두 지워진 채 악녀라는 한 단어로 정리되는 미래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서늘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밤의 만남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에게만은 자신의 진짜 얼굴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장희빈의 시선은 잠시 멀리 향했습니다. 그 끝에는 아직 어린 이어닝 왕자의 모습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만은 제 이름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한마디는 변명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겨질 아이를 향한 가장 솔직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상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그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장희빈의 말을 끝까지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장희빈은 그제야 자신이 이 밤을 후회하지 않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일의 결과는 바뀌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진실로 살았다는 기억이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거의 꺼져갈 무렵 장희빈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다는 듯한 숨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미 충분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자신은 기록 속 인물이 될 것이고 감정은 모두 지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장희빈의 마음 한켠에는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밤을 기억해 줄 것이라는 아주 미약하지만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밤은 그렇게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질 새벽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장희빈은 그 시간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그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을 마지막 진심을 모두 꺼내 보인 뒤에야 그녀는 비로소 조용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벽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밤새 내내 숨을 죽이던 궁궐은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자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장희빈의 처소에도 마침내 사람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누구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방문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장희빈은 그 기척을 느끼며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보다도 이상한 평온이 먼저 떠올라 있었습니다. 처소 문이 열리고 사약을 든 상궁이 들어섰습니다. 그 움직임은 지나치게 공손했고 그 공손함은 오히려 이 장면의 잔혹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상궁은 정해진 절차대로 고개를 숙였고 장희빈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 속의 검은 액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밤의 끝을 또렷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순간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희빈의 마음속에서는 전날 밤의 만남이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록되지 않을 대화, 판단 없이 받아들여졌던 침묵, 그리고 남겨질 아이를 향한 진심이 조용히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그 기억이 있었기에 두려움이 자신을 집어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라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마음이 닿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은 천천히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고 시선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상궁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장희빈은 그것을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한때 권력과 사랑이 동시에 머물렀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정리된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장희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그 말에는 원망도 항변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담담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약을 마시는 순간 장희빈의 얼굴에는 짧은 고통이 스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천천히 힘을 잃었고 주변 사람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울음은 허락되지 않았고 감정은 기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장희빈이라는 이름은 곧 공식 문장 속으로 들어가게 될 운명이었고 그 문장은 언제나 그렇듯 간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역사에는 단정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사약이 내려졌고 죄인은 사라졌다는 기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전날 밤의 시간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녀를 찾아왔는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리고 그 말이 어떤 마음을 남겼는지는 어느 글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만남 이후로 조선 왕실의 몇몇 선택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사실만이 조용히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장희빈이라는 이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악녀라 불렀고 동시에 비극의 상징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장희빈은 단정한 기록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아 있었습니다. 권력의 끝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으로 진심을 남긴 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장희빈의 마지막 밤은 끝났습니다. 기록되지 않았기에 더욱 오래 남은 밤이었고 누구도 써주지 않았기에 오히려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지만 그 문장 밖에는 여전히 말해지지 않은 진실이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